걔네들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다. 뭐 다시 이제 터졌다가 가라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가라앉아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놀랍게도 대응을 잘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조용해졌잖아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원래 구조조정 하려던 걸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하드웨어를 직접 만져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에서 주요 매출을 얻는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실제로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도 있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전통이 제조업 전통이죠. IT 전통은 아니에요. IT가 굉장히 잘 됐던 적이 있었고 더 클 수도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물론 아직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이 제조업이라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좀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시대로 한 단계 이번 계기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온라인에 흔히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work from home이라고 하거든요. WFH work from home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계속 work from home을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기사가 났어요. 구글도 일단 연말까지 이제 work from home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페이스북도 work from home 체제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회사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하는가 그걸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둘째로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 최근에 IT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큰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크게 단행한 경우가 있죠. 리프트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우버 리프트 모두 물리적인 세계를 엮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규모를 줄여간다,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줄인다 그러면은 여행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누구 하나 고용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 사람 뽑기 위해서 투자한 거보다 해고하면 끝이잖아요. 다시 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오겠다고도 안 하겠죠. 다 감당할 만큼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신호예요. 미국의 그 고용법이 그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서로 언제든지 하루 만에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자르고 뭐 막 고용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하고 좀 이어지는데, 미국 이제 IT 기업, 꼭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회사들은 뿐만 아니라 벤처들조차 사람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드리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죠 결국은. 그게 엄청나요. 미국 대기업들은요, 일단 식사 제공을 아주 잘해주죠. 그 다음에 오피스를 꾸미는 데 드는 비용도 꽤 들고요. 예쁘게 꾸미고 커피도 막 주고. 근데 워크 프롬 홈이면 어떻게 되죠?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줄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회사들 좋은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데려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복지잖아요. 오피스를 잘 꾸미고 좋은 근무 환경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데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시키겠죠. 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계기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해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재택근무를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글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변하는 거죠. 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급 인력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하도록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집값 싼 곳으로 가서 살면은 고급 인력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IT 분야는 원격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기사는 페이스북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텐데 그로 인해서 연봉이 낮아질 수 있다. 그 얘기가 같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 쪽 구글이 있는 마운틴뷰, 그다음에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멜로팍, 그쪽은 집값이 엄청 높아요. 그렇다면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많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적게 줘도 될까요? 매우 간단하잖아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주더라도 월급이 결국은 이제 세금하고 집값으로 다시 나갑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연봉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한국 대비죠.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 부분이 다시 사회로 나가요. 그 사람이 돈을 막 쌓아가지고 순식간에 돈 엄청 벌어서 나 더 안 해 이러면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또 잠깐 시간 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월세로 돈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식료품비 같은 것도 좀 더 나가겠죠. 한 달 렌트비가 200만 원 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2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주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돈 나눠가지고 한 명 거실 살고 한 명은 어디 살고 한 명 어디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실에 2명이 살고 방에 1명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살 때 그런 정도고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 대비로 보셔야 돼요. 물가 대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거는 코딩 인터뷰겠죠? 그러니까 채용 절차.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에 채용을 멈추거나 줄인 회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회사라는 게 특히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이렇게 중단하고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까지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는 용어가 있어요. 온사이트라는 게 이제 사이트에 가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간다, 구글 인터뷰 가면은 높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회사 소개도 해주고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접대를 잘해주는 대기업들은 그런 시스템이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게 전부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일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얘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 얘기를 할 텐데, 강조하고 싶은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건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그림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친화력을 봐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매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지금 술 잘 마시는 거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 들으니까 참 안타깝네. 여기는 술 잘 마시고 이거는 친화력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이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인력이 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능력 면에서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리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벤처들이 있는데 그 벤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줄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이제 슬랙, 저한테도 이제 슬랙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슬랙 열어드렸는데, 그게 원래 기업용이잖아요. 기업에서 돈 받는 서비스로 지금 유료 모델로 가고 있죠. 그것도 이제 의사소통을 도와줘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고요. 그 외에도 개개인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광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생산성 향상하는 도구들을 광고를 하는데, 걔네들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클릭만 하면 얘가 일을 많이 했나 안 했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근데 앞으로 그런 도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IT 분야가 장점도 있지만 진짜 피해갈 수 없게 갈 거다.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셔도 이제는 익숙하시잖아요. 사람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신호인데 이제 어릴 때는 좀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의도 사실은 녹화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그냥 돌려보면서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부터 나오던 얘기고 그냥 갈 길이었어요. 다만 좀 빨라질 거다. 한국은 오히려 이런 위기에 되게 대응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여파가 적어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건 좀 건방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